안녕하십니까. 신화부동산 경제TV입니다. 최신 부동산 뉴스를 쏙쏙 들여다보는 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5월 18일 오늘 부동산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헤드라인만 먼저 보겠습니다. 정부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 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 매매가, 분상.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또 다른 것부터 헤드라인 먼저 볼게요. F까지 나온 GTX 신규 노선 임기 내 첫 삽 뜰 수 있을까? GTX 얘기네요. 전세의 월세화 속도 분나, 월세 난민 늘어난다. 똘똘한 한 채 잡아라. 외지인 3명 중 1명 서울 집 샀다. 지난해 상업시설 거래량 역대 최대. 수도권 비중 70%. 규제 풀린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 상승. 공원을 지키자. 서울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한다. 다주택자 기준은 몇 채? 국민 48.3% 세 채. 주거비 부담 능력 떨어지는 세입자 151만 가구 달해. 아파트값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 이상. 서울 25개구 절반 넘어. 자, 오늘 기사가 좀 많은데 대표님, 이 중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뉴스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어저께 5월 17일부로 우리가 이제 GTX에 대한 발표를 이제 다음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봤었고요. 네. 이제 뭐 타이틀적으로 이제 뭐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크게 이제 뭐 요거 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이 다주택자 기준은 몇 채인가? 네. 네, 요거를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다주택자 기준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8.3%. 네. 그러니까 거의 과반, 그러니까 반이 세 채를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많죠. 거의 과반수, 반 정도는 세 채를 갖고 계신 네. 다주택자시네요. 두 채가 뭐 44%. 네네. 이렇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지역별로도 이렇게 살펴보면 뭐 서울 수도권에 편중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세 채를 다주택자로 인식한 응답이 55.5%가 충북, 울산, 전남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다주택자에 대한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네. 나타나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내용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이런 내용들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만을 그렇죠. 좀 이끌어내는 게 아니겠느냐. 사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 네.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집 많은 게 죄냐 이렇게도 많이 네,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종부세부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 정부에서는 줄여나간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한번 저희 분양가 상한제 기사를 한번 볼까요? 네. 네. 그 전에요. 그 전에요? 우선 그 전월세 신고 네. 계도 기간 연장키로 했다 이런 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선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좋은 뜻에서 한 거는 맞는데 상당히 좀 부작용을 많이 초래한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내용인데, 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전월세 신고제예요. 뭐냐면 이렇게 6천만 원,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안 한다면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네. 최대 100만 원씩이나 내야 되나요? 네. 근데 그거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까 계도 기간을 둔 거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네. 그래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계도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죠. 즉 과태료라는 부분을 강제화시키지는 않으려는 부분이 지금 이제 담긴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고 자체도 문제예요. 굳이 이렇게 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혹자들은 네. 이게 우리가 뭐 어디 자본주의 사회 맞느냐,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겠느냐. 사실 뭐 라고 개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네. 다 데이터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네, 말씀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네. 많고요. 네. 또 이것 말고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부분들도 네. 사실 많이 화두에 올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많은 그 임대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임차인한테도 그게 전가되는 내용으로 지금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좋은 취지에서는 이제 법을 통과돼서 이렇게 시행된다고는 하지만은 전 국민이 사실은 썩 좋은 순기능은 아니다라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때 시행이 됐을 때 2 네. 플러스 2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임차인들이 네. 이번에 이제 기한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문제예요. 이제 이번 예, 이게 8월 대라선이 아마 엄청나게 상당히 지금 많이 시세 반영해서 이제 올릴 텐데 전세가가 엄청 뛰지 않았습니까? 네. 2년 동안에. 그걸 왜 굳이 이렇게 초래를 했느냐? 2년 돌아본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누구를 위한 임대차 3법에 대한 통과냐? 결국 이제 임차인을 위한다고는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전부 다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그렇죠.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이번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은 손대겠다고 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한번 또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분양가 상한제 기세 같아요. 네네네. 네. 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 매매가 분상제 폐지되나? 네. 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아마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는 거는 거의 폐지로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지금 추측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선 이 내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이 언제 때 얘기냐 네.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네. 뭐 초과이익 편수제 재건축 시장에서요. 네, 그런 네, 거와 맞물려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 77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77년도요? 네, 그때 이제 민간 그 주택에 대한 상한제보다는 이제 공공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을 부분들. 얼마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이제 막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뭐 80년대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민간 쪽으로까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이 2014년도에 와서는 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폐지 수준으로 갑니다. 네네. 예,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활이 된 거죠. 예, 부활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곳을 상한제 자체가요. 이래요. 처음 출발은 그 금액 이상으로 가면은 안 돼. 그죠? 또 토지비도 있고 건축비도 있는데 너무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민간에 대한 사업까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두어서 막는데 일단 뭐 전 국토를 갖고 전 지역을 갖고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일정 비율이 넘어가는 곳.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는 곳들은 크게 이제 세 군데입니다. 네. 예, 분양가 상승률 자체가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올랐다거나 네, 2배 이상. 아니면 네. 청약 경쟁률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다거나 과열된 데죠. 아니면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는 네. 곳 같은 경우를 지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두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우선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했을 때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분양 금액을 많이 높여서 본인들이 내야 될 분담금을 줄이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 금액이 일반 분양 금액이 낮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들의 부담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라면은 결국은 이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돼도 돼요. 그래서 지금 둔촌 주공 사태가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네. 그때 일반 분양을 또 못하면서 네. 연기가 되고 네. 그러면서부터 이게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그 분양 원가, 즉 건축비 같은 경우가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뭐 철근 값이 어마어마하게 네, 올랐던데요. 2배 이상으로 뛰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초기에 분양 금액을 책정을 해놓고 늘어나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뚝딱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단지 같은 경우는 뭐 3년, 4년이 걸리는데 또 자재값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제어됐던 금액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분양 금액을 올릴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둔촌주공 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그러다 보니 공사비를 증액시켜달라고 또 시공단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또 조합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분쟁이 또 벌어졌고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 경쟁률이에요. 네. 예, 청약 경쟁률이 너무 과하게 네. 나타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네. 그죠?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폐지를 해서 자율적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각오는 돼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시장은 준비가 돼 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누군가가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았어요. 굉장히 값싸게 받았습니다. 거의 10억에 받았는데 시세는 20억이었어요. 네. 그럼 이분은 10억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로또 당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사실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아예 그냥 시세에 네. 맞는 분양 금액으로서 네.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개정을 지금 하려고 네.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시장의 순기능을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달라. 네. 둬라. 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예. 이게요, 시장에 개입하는 게 좋냐, 나쁘냐라는 부분인데, 1776년도에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네. 고전적인 분인데, 고전 경제학자예요. 이분이 국부론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면서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높였다 줄였다 높여진다고 해서 공급량을 뭐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또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려고 하다 보면은 역변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보다도 자율적인 부분으로 좀 가는 게 좀 맞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과하게 이익 창출이다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제처럼요. 약간 어떤 세금 부담을 조금 하는 부분도 약간 고려를 한다면 뭐 그거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세금 부분 때문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분양 금액을 높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금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조금 더 네. 보실. 네, 한번 보죠. 네. 네. 자, 뭐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예전 분양가 매매가 차이가 이렇게 점점점 벌어졌다는 거를 이제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분양금의 상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손을 봐서 이걸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더 시장 경제, 지금 부동산에 너무 규제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다면 좀 자율적으로, 물론 이제 이 진통이 있을 거예요, 초기에는. 당연하죠.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좀 그 기능을 시장 경제에 좀 맡겨주는 게 맞지 네. 않겠느냐 생각을 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개정은 어쨌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윤 정부에서 네. 폐지까지 갈 것 같습니까? 갑니다. 아, 네. 네, 저는 가야 네. 된다고 맞고요. 네네. 뭐 이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감수를 한
것처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쏙쏙 부동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